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제대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쫓아가다 보면은 되게 익명성 있는 구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잘 모르는 구간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크웹하고 딥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추적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저는 일단 싱가포르에서 왔고요. 저희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이고 그 다크웹과 딥웹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간에 오랫동안 수집을 하고 분석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뭐 수사기관이나 그 여러 기업들에게 위협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이 FBI에서 이제 최근에 이런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문서냐 하면은 제가 영어로 돼서 좀 죄송한데 간단하게 한국어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바이비트라는 그 가상화폐 관련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1.5 빌리언 US 달러가 탈취가 됐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범죄자를 특징했는데 그 범죄자가 북한에 있는 라자러스 그룹인 거이다라는 어떤 그런 FBI 어나운스먼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뭐 어떤 걸 증거로? 왜냐면 사실 우리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충분히 다 변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증거가 뭔데 이렇게 확신을 하지? 그리고 뭐 일반 시민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해킹만 일어나면 다 북한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해킹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팩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이죠. 인시던트 리스폰스를 한다고 하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확보한 다양한 그 인디케이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를 그냥 저희 플랫폼에서 한번 검색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악성 코드에서 수집한 다양한 그 아티팩트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다크웹과 딥웹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런 오라클이래. 바이비트와 관련돼서 오라클도 이슈가 있었죠. 바이비트와 관련돼서 범죄자를 특징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FBI의 어나운스먼트가 있었고 이후에 한 40개의 리포트가 있었고 그 40개의 리포트 중에서 하나 제일 유명한 리포트를 통해서 하나의 이메일과 두 개의 IP 어드레스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저희 스텔스몰 플랫폼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는 악성 코드에 걸렸으면 뭐 IP 주소가 어떻게 돼? 악성 코드를 보낸 그 공격자의 이메일 주소가 뭐야? 이런 것만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관점을 그 악성 코드 그 사고 현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딥웹과 다크웹에서 한번 질의를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공격자에 대한 입체적인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사실 다크웹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장표를 많이 보여주는데 딥웹과 다크웹에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있어요. 내 자료도 있을까?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여러분 자료 개인들의 자료도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기에 오셨으면은 회사 도메인을 좀 이따 잠깐 오셔서 저희 부스에 오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메일 컨텐츠, 뭐 크리덴셜, 컨피덴셜 다큐멘테이션, 뭐 블루프린트,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확인이 안 되면 제가 볼펜을 2개를 드릴게요. 아니 농담이고요. 제가 그 정도로 확신하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다크웹과 딥웹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저 부스에 와서 한번 회사 도메인을 넣어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공격자 혹은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에서 수집한 인디케이터 정보를 검색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이 사고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공격자나 공격 그룹에 대한 어떤 의도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향후 공격할 수 있는 패턴들을 예측해서 방어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그 3개의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 이메일을 검색했더니 이메일에 대한 패스워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메일 주소는 라자루스와 관련된 어떤 이메일이다. 그리고 그 이메일 패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패스워드를 여러 계정에서
같이 쓰시죠. 그러면은 패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다른 계정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라자루스에서 확보한 이 아티팩트 하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검색했을 때 패스워드가 나오고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다시 검색했을 때 라자루스 쓰고 있는 다양한 이메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메일 주소 하나만 가지고도 그 뭐 외국에 있는 맨디언트나 팔란티어, 뭐 트루스웨이브 이런 데서 이제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조금 더 방대하고 다양한 입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바이비트와 관련돼서 계정이 있고 북한에서 한번 언급이 됐던 IP 어드레스고 그리고 또 다양한 계정, 다양한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IP 주소는 어떠냐? IP 주소는 두 개 가지고 검색을 했는데요. 그 두 개의 IP 주소가 다 각각 북한에서 쓰고 있는 사용자의 IP 주소예요. 그래서 그 IP 주소에 있는 내용이 사실 저희 그 임포스트드 마리어라고 이제 업체에서 많이 얘기하고 저희는 컴프로마이즈 데이터셋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확인해봤더니 이 IP 주소로 검색한 결과 이 IP 주소에서 그 유출되어 있는 다양한 계정들이 있고 그런 계정에 있는 내용들을 봤어요. 문서도 봤더니 지금 이거는 사실은 그 IP 주소의 스크린샷이에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따 오셔서 한번 여러분 기업 도메인을 써보시면 여러분 동료들이 혹은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를 깔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여러분 집에 있는 PC가 이렇게 스크린샷이 딱 찍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은 사실은 북한에서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북한에 있는 엔지니어가 북한에 있는 해커 그룹이.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화면을 통해서 이 친구가 확실히 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훨씬 낫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IP 어드레스가 북한과 관련이 있어. 하나의 이메일 주소가 북한에 썼던 거야. 이것보단 화면을 딱 봤더니 뭐 조선의 뭐 미래 뭐 연속국 이런 북한에서 쓰는 키워드라든지 북한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정보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 북한이구나라는 어떤 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크웹과 디웹에 대한 인텔리전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IP 주소를 하나 검색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IP 주소 중에 두 번째 아티팩트인데 이 IP 주소는 이렇게 국제 사이트에 그 계속해서 이제 일거리를 찾죠. 사실 지금 북한이 생션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미사일 만들 돈이 없으니까 이제 북한에 있는 해커 몇천 명을 다 보내서 해외 아웃소싱에 어차피 코비드 이후에 그 워킹 앳 홈은 아주 그냥 보편적인 거니까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 뛰어난 인력들이 사실은 북한 해커도 되게 뛰어나거든요. 저도 이제 그쪽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킹대도 하고 하면서 봤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다 개발자, 풀스택 개발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력서 사이트, 자신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깃허브에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써서 여러 가지 일을 구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친구가 있는 이 깃허브에는 바이비트에서 그 우리가 개발할 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API 막 쓰거든요. 검증도 안 하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 크립토커런시 관련돼 있는 블록체인 관련돼 있는 어떤 특정 모듈에 북한의 악성 코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듈들을 뭐 이제 개발하다 보면 이제 API 다 이제 인크루드해서 이제 호출해서 쓰면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썼던 PC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나오게 되면 이 친구들이 챗GPT도 되게 많이 써요. 북한 애들이 챗GPT 막 유료 계정 API 막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런 거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북한 사람들이니까 뭐 이렇게 언어 번역도 많이 하거든요. 통역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북한 애들이 그 덴마크에서 일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한국어를 영어로 한국어를 이런 거 계속 통번역하면서 계속 잡을 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히스토리가 다 구글이래. 그 브라우저 히스토리에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언어들을 봤을 때 우리랑 좀 다른 언어들을 쓰죠. 계속해서 연계를 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쓰고 있는 어떤 특정 단어들을 통해서 뭐 맨디언트나 해외에 있는 보고서보다는 물론 제가 한국인이라는 어떤 이점도 분명히 있지만 두 개의 IP 주소와 하나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북한 애들이라고 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이 다 북한 언어고 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들이 다 북한 사이트고 이 사람들이 뭐 개발자 구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그 보안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에서 확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확장해서 뭔가 다크웹과 디웹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 유저 정보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챗GPT를 통해서 그 개발도 많이 하고 API 호출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발표 막 직전에 15분 딜레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롭게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딱 10분이네요. 근데 그냥 끝내기 아깝고 한 1, 2분 정도만 라이브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뭐 슬라이드만 보셨잖아요. 그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많은 제품들을 이제 여러분 써보려면은 회사에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 업체도 불러야 되지, 견적도 받아봐야 되지, 뭐 이런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5분만 시간 내면은 똑같이 저랑 같이 저처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서비스는 사실은 로그인해서 가입하고 그리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는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저희 부스에 와서 네, 테스트 권한을 달라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그 해킹 시연을 여러분이 내일 회사 가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스텔스 모을 같은 경우에는요,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일단 트위터가 되게 유명해요. 일단 팔로우가 10만 명이 넘고요. 링크드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고 사인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돼요. 사인업을 할 때 뭐 특별한 많은 걸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등록할 때 이메일이나 이런 걸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초기 페이지에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 저는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사용법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챗GPT랑 똑같아요. LMM처럼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어떤 그런 정보들에 대한 어떤 그 키워드나 도메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뭐 위치를 가지고 검색을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기업들에 있는 정보들은 되게 안전하게 안전할 거라고 확신하겠지만 아니지만 더 안전한 데가 이제 북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할 거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벽한 OT 보안을 그 스스로 만들고 있는 엄청난 국가이거든요. 인터넷이 아무도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함흥시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원전 시설이 있다. 그러면 함흥시 그냥 클릭하고 이 근처에서 텔레그램 몇 명 쓰고 있는지를 위도, 경도, 그 다음에 반경으로 검색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함흥시 이 근처에 있는 10km에 약 한 81명에 대한 그 텔레그램 유저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좀 내려다 물론 10km가 아니라 이걸 뭐 50km 하면은 더 나오겠죠. 이제 반경이 더 커지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약 한 330명 정도가 나오고, 이 330명 중에서 좀 내려와서 보면은 북한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유저들이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888 해킹, 여기 뭐 필립 코인 있잖아요. 이 친구가 북한에서 코인 그 사기를 하고 있는 그 작당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클릭을 하고 DM을 끈 다음에 위드 경도에서 이 사람이 나왔고, 이 사람을 가지고 다시 텔레그램을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채널에 들어가 있고 그 채널에는 회원이 몇 명인지 검색을 하면 그 채널에는 북한 라자루스 그룹 일당들이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어디를 이동을 했는지를 검색을 하면 뭐 그 사람이 갔던 위치들에 대한 경로들이 쭉 나와요. 제가 왜 북한 케이스를 하면 북한이 그래도 인터넷에 연결 안 되다 보니까는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뭐 평양을 안 가봤잖아요. 평양이 궁금한데 서페이스 웹에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뭐 평양 아무데나 하나 찍고 반경에 다크웹에서 혹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줘. 반경 10km 안으로. 그러면 반경 10km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이미지들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이프 서치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다크웹에 있는 컨텐츠 중에서 아동성 착취나 너무 잔인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쓰긴 쓰는데 뭐 여러분 뭐 데모 기간에 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림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세이프 서치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다크웹에는 뭐 북한과 같이 폐쇄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아니, 국가조차도 이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